자, 이번 시간은 핵심종합반의 세 번째 순서입니다. 1과목 1편의 세 번째 시간이죠. 이번 시간도 여러분의 합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PPT로 먼저 진행을 하죠. 지난 시간에 이어서 챕터 3의 이자소득,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자, 먼저 시험 대비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종류를 섞어 놓고 이자소득이 아닌 거, 배당소득이 아닌 거 이런 식으로 잘 나오니까요. 먼저 종류를 구분해야 됩니다.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 노란색을 좀 주의하시면 돼요. 네, 잘 보시면은 이자와 할인해 이걸 보고 이자소득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곤란하겠죠. 네, 배당소득과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네, 이자, 네, 이익 이런 식으로 금방 알 수 있는 거 말고 이제 환매 조건부 매매 차이 이자라는 말이 안 들어가 있잖아요. 또 저축성 보험 보험 차이, 직장 공제 초과 반환금 다 이자라는 말이 안 들어가 있으니까 좀 더 주의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세부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의 이자와 할인액, 뭐 이자는 당연하겠고, 액면이 10,000원인데 8% 이자를 주면은 얼마예요? 800원이잖아요. 이자소 당연하고 할인액은 뭐냐면은 요거는 이제 채권 운용 시간에 배울 텐데. 할인채의 경우는 예를 들어서 10,000원짜리 액면인데 10% 9,000원에 샀다. 그러면 이자 소득이 얼마예요? 할인액이 1,000원이잖아요. 1,000원이 할인액이 되는데 이것은 이자와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자와 할인액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국내 국외에서 받는 예금, 적금, 이자 당연하고 자, RP의 매매 차익은요. 요거는 이제 1과목 2편에 금융상품을 배울 때 이제 추가해서 보겠습니다만은 RP는 말입니다. 환매 조건부 채권을 먼저 매도를 하면 매도자가 일정 기간 뒤에 매수하는 조건으로 이 기간이 뭐 7일도 될 수 있고 뭐 14일 될 수도 있고 30일이 될 수도 있죠. 미리 약정을 하고 매매하는 겁니다. 매도자는 나중에 매수하기로. 그런데 매도금리, 매수금리가 미리 확정이 되기 때문에 이제 이자 소득이 되는 거예요. 미리 매매 금리를 확정하기 때문에 형식은 매매 차익입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이제 4.3으로 4.3%로 매도를 하고 4.5%로 매입을 했다. 그럼 0.2%가 해당 기간에 이자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RP의 매매 차익은 형식상으로는 매매 차익이라 배당 소득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겠지만 그러나 내용상 이자 소득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저축성은 어때요? 저축성 보험은 납입보험료 총액보다도 받는 만기, 그죠? 만기에 받는 금액이 크잖아요. 이게 저축성이잖아요. 그래서 이 차액이 이자 수익이라 이자 소득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리고 직장 공제 초과 반환금은요. 이제 낸 돈에 비해서 받는 금액이 크면 반환금 받을 때 금액 반환금이죠. 이게 크면 초과된 금액만큼이 이자 소득이 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노란색 종류를 구분할 때 특히 주의해야 될 종류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열거주의가 원칙이고 마지막에 포괄주의를 접목했기 때문에 요거를 유형별 포괄주의다라고 그죠? 유형별 포괄주의다라고 한다.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생결합 상품의 이익은요. 배당 소득이 나오는데 요거는 그 이자 배당, 이자 소득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요거 설명 안 드렸네요. 비영업 대금의 이익은 뭐냐? 금융기관은 어때요? 금융기관은 대출해주고 이자 받는 게 사업소득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대금업을 인가받지 않은 자가 일반 법인이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았다. 이거는 대금업을 하지 않는 경우니까 비영업 대금의 이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비영업 대금의 이익은 원천 징수 세율이 좀 더 셉니다. 25%예요. 자, 그러면 문제 볼까요? 이자 소득에 속하지 않는 것은 자, 이자 당연하죠. RP의 매매 차익은 이자 소득이다. 이거는 뭐 워낙 중요합니다. 저축성 보험의 보험 차익도 이자 소득이고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은 배당 소득에 유명한 거죠. 자, 4번은 배당 소득이 됩니다. 자, 그리고 기본서 문제 볼까요? 채권, 증권의 할인액은 이자, 그죠? 이자 소득으로
네, 과세가 되고요. 보장성 보험은 어때요? 네, 저축성 보험의 보험 차익은 열거된 것 중에 하나잖아요. 열거된 것 중에. 자, 하나 더 가겠습니다. 이렇게 열거된 것 중에 하나죠. 그죠? 열거된 것 중에 하나. 그런데 보장성 보험이라고 열거 안 돼 있죠. 예, 성격이 안 맞다라는 겁니다. 열거 안 돼 있으니까 비열거 소득으로 예, 비열거 소득으로 과세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과세 대상 소득은 이거죠. 그리고 채권의 매매 차익은요, 과세하지 않습니다. 예, 비과세입니다. 이것도 이제 비열거 소득이 되고요. 선도 계약으로부터 이익은 예, 파생 상품에 대해서는 어때요? 예, 과세하지 않죠. 자, 이렇게 1번이 네, 답이 됩니다. 나머지는 다 비열거 소득인데 또 차례대로 뒤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상성 보험은 이제 방금 설명드린 걸로 이해하시면 되고 3번과 4번은 나중에 또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채권에 대한 과세를 밑에 설명이 있으니까요. 자, 보면은 채권은 이자 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하고 매매 차익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개인의 경우는 채권을 사고 파는 거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상 과세되지 않지만 펀드에서 사고 파는 거는 과세합니다. 이게 차이가 있어요. 자, 그거를 이제 여기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데 채권에 투자할 때 투자 수익률은요,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P0는 매입가고요. P1은 매도가예요. 그래서 앞에 요거는 매매 차익이 됩니다. 매매 손익 또는 뭐 자본 소득이라고도 표현하는데 매매 손익이 되죠. 플러스가 되면 이제 매매 차익이 되는 거죠. 그리고 뒤에 거는 이자 소득이 되는데 이자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는 게 맞는데요.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과세하지 않는 거는 개인의 매매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자, 보시면은 개인의 채권 매매 차익은 과세의 대상이 아니다. 이게 기출지문으로 한번 나왔던 겁니다. 자, 그런데 어때요? 여기서 개인의라는 말이 들어가는 이유는 뭘까요? 개인의. 네, 아까 이제 앞에서 봤습니다만은 펀드 내에서 채권을 사고 팔아서 매매 차익이 있다. 이거는 배당 소득에 대한 과세 대상이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매매 차익은 과세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또 증권거래세 대상도 아닙니다. 이건 이제 다음 시간에 다루는 주제인데 증권거래세는 주권의 유상양도에 대해서만 과세하기 때문에 채권의 유상양도는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자, 미리 한번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배당 소득의 종류로 가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종류가 중요합니다. 네, 배당자 들어가는 거죠. 다음 뭐 배당자가 들어가 있는데 그죠? 배당. 자, 이제 배당자가 안 들어가는 거,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다. 여러분이 펀드에 투자하고 펀드에 대해서 이익금을 찾을 때, 이때 이제 배당소득으로 과세하게 됩니다. 이게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 돼요. 그리고 출자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금도 배당소득인데, 요거는 조금 지엽적이긴 합니다만은 좀 이해하셔야 돼요. 앞에 출자가 빠져버리면은 요거는 사업소득이 돼요. 공동사업자니까 사업소득이 되는데 출자가 들어가면은 배당소득이 됩니다. 차이를 좀 이해를 하시길 바라고요.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결합 자체로부터 이익은 요거 뭐냐면은 ELS, DLS 그리고 ETN 상장지수증권 여기에 대한 수익은 배당소득으로 본다. 이렇게 열거를 한 겁니다. 열거. 아시겠죠? 그리고 파생결합 상품의 이익은 앞에서도 봤습니다만은 앞에서는 이자 소득의 요건을 갖춘 경우고 요거는 이제 배당 소득의 요건을 갖춘 경우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일 밑에 뭐다? 이와 유사한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은 그 종류가 많기 때문에 열거한 것으로만 과세 대상을 다 포섭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와 유사한 포괄주의를 접목을 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유형별 포괄주의다.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고요. 아무튼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의 종류를 확실히 구분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거 설명 안 드렸죠. 요거 의제 배당과 인정 배당. 요거 이제 뒤에서 이제 다루겠습니다만은 의제 배당은 의제한다. 의제한다. 형식적으로 배당은 아닙니다만은
재무활동을 통해서 주주에게 배당을 주는 결과가 된 거. 배당으로 본다. 이제 원래 의제는 간주라는 말과 같은데 간주 배당은 또 다른 의미로 뒤에 쓰이거든요. 그래서 의제 배당이다라고 합니다. 네, 형식은 배당이 아닙니다만은 내용상 배당이다라는 거죠. 인정 배당은 요거는 법인세만 기억하시면 돼요. 법인세. 법인세 처분 과정에서 손금 산입, 입금 산입이라는 게 있거든요. 입금 산입. 이제 일정 부분이 주주에게 배당으로 처분된 것처럼 이런 결과가 나오면은 인정 배당이다. 재무활동상의 배당의 결과 나온 거, 의제 배당. 법인세 처분 과정에서 배당의 결과 인정 배당이다. 이렇게 구분을 하면 됩니다. 자, 예시해 볼까요? 다음 중 배당 소득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묶은 것은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은 당연하죠. 국내국에 다 해당이 되고요. 앞에서 말씀드렸죠. 공동사업자, 앞에 출자가 빠져버리면 얘는 사업소득이 됩니다. 그리고 RP의 매매 차익은 뭐다? 유명한 RP의 매매 차익은 이자 소득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두 가와 나가 되겠죠. RP의 매매 차익은 뭐 엄청나게 문제가 많이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읽어보시고요.